39페이지입니다. 조건부 허가 및 이행보증금. 자, 여기입니다. 여기, 요건데. 자, 여기. 조건부 허가 및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조건부 허가든, 아까 인가 파트에서 내가 책임 뺐지만은, 그거는 조건부 인가입니다. 요 내용이 또 나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조건부 인가든, 조건부 허가든, 이러한 지문이 나오면 다 맞는 겁니다. 조건부 인가로 인가할 수 있다. 만약에 인가할 수가 없다 하면 그게 틀린 겁니다. 조건부로 허가할 수 없다 하면 그게 틀린 겁니다. 조건을 왜 거냐 이 얘기죠.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토속 채취 허가하시려고 하고 있는데 그 토속 채취하는 곳이 집 근처도 아니고 저기 산 밑에 있어요. 그거는 뭐 일반 사람들 지나가는 조그마한 길만 있지 차가 들어가는 길이 없는 경우 있잖아요. 큰 도로변에서. 그러면은 이 사람은 덤프트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덤프트럭 들어갈 도로가 없네. 도로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해주는 게 맞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도로는 이 사람들은 돈벌이 하는 수단으로밖에 안 되는 거야. 사업이 끝난 다음에도 이 길을 이용할 사람이 거의 그렇게 드문 것이죠. 그러면 조건 거는 겁니다. 그 도로가 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언제든지 사업이 끝난 다음에도 사용할 수 있는 도로라면 관계없는데 네 돈벌이에만 쓰는 도로 아니냐. 우리 지자체에서 거기다 세금 못 쓰지. 네가 네 돈으로 도로 설치한다면 내가 허가해 줄게. 기위 환경조 중에 기, 예를 들어 기 하면 허가해 줄게 라고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라고 허가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죠. 들어보고 그렇게는 못하지 하면 허가 안 해줄 것이고 알았어 그렇게 할게요 한단 말이죠. 잘 보세요. 그러면 기위 환경조는 여기에 그래서 기위 환경조 방금 기지만한 위 환경조는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포괄적. 위해 방지 한두 개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위 환경조에 대해서 네가 한다면 내가 허가해 줄게. 아시겠죠? 허가해 줄게. 그러면 당연히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나 네 말로만 한 걸로는 못 믿어. 그럼 어떻게 설치할 것이고 어떻게 기위 환경을 할 것인가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가 아까 나왔던 그 말이에요. 그죠? 제출해 그냥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 굉장히 포괄적이야. 이 기위 환경조 굉장히 많아. 엄청나게 많은 것 중에서 요 5가지만큼은 이행보증금을 예측한다. 그만. 이 5가지만.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것들 중에서 몇 가지만 5가지에 대해서만 이행보증금을 예측한다. 이것도 누구한테만? 민간한테만. 이게 뭐죠? 굴비 발차기. 이 중에서 일부 이 중에서 요것만큼은 이행보증금을 예측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1번 조건허가가 기억 그 얘기입니다. 기위 환경조를 조치할 거를 조건을 허가할 수 있고요. 이때 니은 바로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 중에서 기억 5가지만큼은 이행보증금을 예측해 한다는 겁니다. 1번 토지 굴착, 2번 토지연결 변경이나 토속 채취로 인해서 완료 후에 완료가 되면 산이 뻘겋죠. 그죠? 나무 없잖아요. 비탈면에 적용을 네가 한다면. 그 다음에 토속 발파. 4번은 차량 통행으로 여러 먼지 등등 나오죠. 그 다음에 5번 뭡니까? 기반 시설 설치입니다. 굴비 발차기. 다 같이 시작. 굴비 발차기. 한 번 더 시작. 굴비 발차기. 마지막 시작. 굴비 발차기. 근데 굴비 발차기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 그래도 하는 겁니다. 왜냐면 개발의 허가 파트에서 한 문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한 문이 나올 수 있는 그 순위에 얘가 속하지 않는 거야.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하는 겁니다. 혹시나 나올까 하지만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넘어가면 되지 뭐 어쩔 거야 그냥. 하지만 20년째 안 나오고 있어. 다만 이런 것들 뭐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다든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 지역적인 문제가 잘 안 되는 거다 그 뜻이죠. 그 다음에 뭐 신청한 자 의견 들어라. 오히려 이행보증을 예치하는데 뭐 토주공도 이행보증금을 예치를 해야 한다면 틀리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내, 그런 것들. 요 사유를 낸 적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알고는 있자. 어렵지 않으니까. 넘겨보니까 나오잖아요. 니은, 예치, 민간만 예치하는데 반대로 얘네들은 예치하지 않는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는 예치하지 않는다. 즉 실시계획 인가파트에서도 똑같아요. 예치금액은 총 공사비용의 20% 이내 범위 내에서 정한다. 뭘로? 조례로. 원칙이 현금이라면 예외 이행보증서로도 가름할 수 있다. 원칙은 하여야 한다. 반환, 준공검사 받으면 모든 공사 끝났기 때문에 남은 돈 반환을 해야 된다. 그죠? 자, 7번. 허가 기준 보겠습니다. 허가 기준. 자, 이래 봅시다. 허가 기준. 그거 아니에요. 그냥 허가할 때 기준입니다. 기준. 기준은 몇 가지예요? 5가지다.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2, 3, 4, 5는 그냥 한 번만 읽어주면 돼요. 먼저 보겠습니다. 2번 도시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 방안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어긋나게 할 것 하면 걔가 답이게. 3번에 도시공객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번에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 이룰 것. 5번에 기반 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그러니까 읽어주시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일반적 기준은 뭐야? 1번. 요게 시험 나옵니다. 그죠? 면적 기준이잖아요. 다음에 개발 행위의 규모, 즉 토지 연결 변경 면적이 거기에 적합할 것. 다만 농어촌 정비 사업은 면적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농어촌 정비 사업이 하다 보니까 1만 이상 된다 해가지고 농어촌 정비 좋은 거잖아요. 그것도 면적 제한 받지 않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정비 사업을 아닌 일반적인 돈벌이 수단의 사업이죠. 주상, 요거는 이제 같이 볼게요. 주상 생자 1만 이상, 공관농 3만 이상, 보전자 들어가는 2개, 보전 5천 미만. 다 같이 시작. 주상 생자 1만 미만, 공관농 3만 미만, 보전 5천 미만. 한 번만 더 시작. 주상 생자 1만 미만, 공관농 3만 미만, 보전 5천 미만. 그 중에 니은 공관농 중에 관농은요 3만 미만 범위 내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 조례에서 우리는 1만 5천이야 했다면은 1만 5천 이상은 허가하지를 않습니다. 관농만 그래요. 디귿 개발의 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기는 땅이 전부 다가 자연녹지입니다. 그러면 그냥 1만 미만이죠. 그냥 반틈 정도는 자연녹지인데 반틈 정도는 농림지역이야. 그러면은 그냥 자연녹지는 자연녹지대로 1만 미만. 농림지역은 농림지역대로 3만 미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가장 넓은 면적 아닙니다. 고려 나옵니다. 그냥 각각의 용도 지역에 위치하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규모에 대한 규정을 정한다. 밑에 자 용도별 기준입니다. 요 세부 기준인데 요거는 자. 자, 이것은 첫 번째 시가와 용도가 있다. 아예 개발을 하겠다고 정했습니다. 도시지역이에요, 도시지역. 도시지역 중에서도 녹지지역만 빼면 되는 겁니다. 뭐죠? 얘는요? 주, 상, 공이죠. 근데 두 번째 보니까요, 뭐가 있습니까? 유보 용도가 있는데, 유보는 뭡니까? 현재는 개발하지 않지만, 개발을 안 할 수 있지만 개발할 수 있다.
그러면 개발이 가능한 주상공을 뺀 나머지 중에서 녹과 농용 중에서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입니다. 근데 두 가지는 딱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자연 녹지하고 계획 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 녹지하고 계획 관리인데 특히 아까 우리가 설명했듯이 계획 관리는 100%다 지정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보통 50% 이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 관리 지역 옆에 최소한 보존 관리는 뺀 생산 관리가 같이 섞여 있을 확률이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획 관리하고 생산 관리까지 포함시켜 준 겁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는 그냥 이것도 심의 거쳐가지고, 그죠? 심의 거쳐가지고 강화할 수도 있고 또 완화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강화한다는 얘기는 보존하겠다 그 말이고, 아예 완화한다는 얘기는 개발하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개발도 되고 보존도 쌍방 다 되는 거 얘기죠. 자연 녹지. 그리고 뭐요? 계획 관리인데 얘 하나만 어려우니까 옆에 붙어 있는 뭐까지? 생산 관리까지.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은 그만 외우겠지, 그죠?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아예 보존 용도인데 얘는 뭡니까? 심의 거쳐서 아예 보존하겠다 한 것은 강화한 거예요, 완화한 거예요? 아예 강화한 것이잖아요. 완화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존 용도에 해당되는 것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여기 주상공 빼고 자연, 계획, 생산 뺀 나머지 다 이거예요. 나머지 전부 다. 말로 해볼까요? 그럼 주상공 녹지에서 뭐가 들어가면 여기에 보존 녹지, 생산 녹지, 그 다음에 보존 관리, 농림, 재난지역 무전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 없죠. 그죠? 그 두 가지만 알았으면 좋겠고요. 이걸 왜 내가 강조하느냐? 이걸 알아야 밑에 성장관리 방안이 연결이 돼요. 이것이. 그건 여기서 뭐요? 여기 성장관리 방안은 말 그대로 잘 성장할 수 있는 계획을 좀 만들어 보자 그 얘기죠. 얘도 개발 계획이죠. 그러니까 얘도 계획적 개발을 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에요. 성장할 방안이 지구 단위 계획 흡사한데 걔보다는 좀 많이 좀 약하고 지구 단위 계획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뭐 형 동생뻘이지만 유사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무적인 계획 수립이 거의 똑같습니다. 이때 그 성장관리 방안의 수립권자가 누구냐? 개발행위 허가권자랑 같은 인물입니다. 얘가 똑같은 인물이에요. 그죠? 누굽니까? 특광, 특시, 특도, 시장공수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성장관리 방안을 여기 국장이 수립한다 그러면 괜히 그건 맞는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뭔가 모르게.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성장관리 방안은 앞으로 하는 계획이니까 최소한 주상공은 아니겠지? 그죠? 시가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죠? 여기 유보용도지역이거나 아니면 뭐요? 보조용도지역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두 용도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최소한도는 뭡니까? 시가와 용도는 아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그러므로 주거지역 안 됩니다. 상업지역 안 됩니다. 공업지역도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거지역에서 그러니까 작년에 시험 나왔어요. 작년에 성장관리 방안을 주거지역에서 수립할 수 있다면 틀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많이 정리했는데 막상 문제풀이를 많이 안 하면은요 많이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은 이론이고 그거를 문제를 적용시켜야 되는 건데 그래서 몇 번 얘기하잖아요. 공법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 기출 문제도 풀어야 되지만 앞으로 문제도 많이 풀어야 됩니다. 그렇게 오늘 오후에 지켜보겠습니다. 오후에 혹시 들으신 분들은요 오실 때 요약지 갖고 오세요. 왜냐면 판서는 거의 못합니다. 오늘 오후 2시간만 동안 국토법 다 끊을 거예요. 그냥 4번 하는데 국토법 두 번째는 뭡니까? 개발정비 그 다음에 건축 주택 농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 포인트 잡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기출문제는 뭐 실질적인 문제풀이는 처리하고 어떻게 나오는가 설명하겠지만 그런 걸 한 잡아가는 거예요. 잡아가는 거.
그런 거 팍팍팍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바로 기억이 그 얘기입니다.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데 니은 바로 유보 용도하고 보존 용도고요. 박스 안 읽어주시고요. 이 계획 만들 때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포함시켜라. 지구단위 계획의 의무적인 포함사항과 똑같잖아요. 1번 도로공원 등등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인데 단 하나, 건축물의 최고 한도하고 최저 한도는 지구단위 계획에 들어있지만 여기에만 없다는 것만. 내가 만약에 낸다면 한번 내고 싶어. 이거 성장관리 방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 1번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2번 건축물의 용도 제한, 3번 건축물의 건폐율, 4번 건축물의 용적률, 5번 건축물의 최고 한도, 최저 한도. 없잖아요. 3번 절차, 기억,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려면 주민의 의견도 듣고 지방의 의견도 듣고 한 다음에 협의 심의 것입니다. 주지협심. 다 같이 시작. 주지협심. 주민의 의견, 지방의 의견, 협의 심의. 주지협심. 니은 수립하면은 송부하고 고시하고 이런 시켜라. 그래서 기억 정도 알면 돼요. 절차는요. 주지협심. 그러니까 3번의 기억 니은은요. 시험에 나오면은요. 이건 옳은 지문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틀리게 나오는 지문이 아닙니다. 9번 얼마 안 되지만 중요하죠. 심의. 네, 많이 있지만 이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부피 3만 이상의 토속 채취는 심의 거쳐라. 최3만이니까 3만, 4만, 5만, 8만, 10만. 그죠? 거쳐라. 심의 거쳐서 이건 허가하면 안 돼가 아니라 그 토속 채취 그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나 이거 10만 할 거야. 야, 10만은 심의 거치니까 10만은 안 되고 7만까지 해라.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심의 거쳐라. 그런데 2번 심의 대상의 제외인데 이 제외가 기본서에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 요 하나의 지문만 우리 국토법에 공통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만 내 얘만. 지구단위 계획 또는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는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딱 두 개죠.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심의 안 거쳐요.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심의 안 거쳐요. 왜? 둘 다 이미 심의를 거쳐서 수립을 했기 때문이죠. 지구단위 계획 기주지입협심. 성장관리 방안 맨 위에 주지협심. 됐죠? 심의 거쳐 수립했기 때문에 그 안에 사는 개발행위는 또다시 심의를 거칠 필요 없다. 비록 부피 3만 이상의 토속 채취라 할지라도 심의 거치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는. 그다음에 허가 제한. 이건 써야 되겠다. 허가 제한. 자, 그나마 또 여기 또 잘 나오는 부분인데 다 잘 나온대, 그죠? 자, 첫 번째. 자, 녹지 지역, 계획관리 지역, 수목이 집단 생육되고 있습니다. 조수료 등등, 철새 등등이 서식하고 있어요. 우량 농지에 여기다 뭐만 심어버리면 악기 발효가 막 나와요. 이런 것들. 언젠간 필요하면 개발하겠지만 최대한 좀 끌어보자는 얘기죠. 끌어보자. 두 번째, 자연환경 등등등등의 문화재 손상 우려가 있다면 특히 문화재를 손상하면서까지 개발하는 것은 좀 많이 좀 막죠. 여러분 경주 가봐요. 경주 가면 아파트 많아 안 많아? 많잖아. 왜? 땅만 팠다 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시행사 다 망하는 거야. 왜? 나왔다 하면 올수업. 다음부터 솔질. 1년 또 2년 동안. 그러면 본인은 2년 뒤에 하면 되지만 다른 건 다 멈추지만 은행의 이자는 멈추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기 힘들어요. 그러다 하다가 유물티 나오면은 스톱 해놨고
입 닫아. 밤에 야간에 하다가 파보니까 몇 개 안 넘으면 계속 하고 팔 때만 나와 그러면 그때 신고합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기 충남 부여나 공주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 많이 없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 백제문 하잖아요. 팠다면 나와. 근데 고구려는 북한이라 신경 안 돼.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도시 군 기본 계획 또는 도시 군 관리 계획이 현재 수립된 지역이 아니라 수립하고 있는 지역, 그러니까 수립될 때까지 기다려 보라는 얘기예요. 여기 어떻게 개발 계획이 나올지 모른다. 어느 지역이 개발, 어느 지역이 보존 아직 모른다. 계획이 끝나봐야 안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 중일 때 말하는 것이죠. 영어로 굳이 말하면 이제 ing라고 하는 겁니다. ing. 자, 공교롭게도 3, 4, 5가 다 ing예요. 그걸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몇 번 얘기했잖아요. 요거. 이 무슨 자예요? G3단위에요? 그러면 이게 뭔 자예요? 이게 9자 3자지. 왜냐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안 까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몇 년 내에? 3년 내에 계획 수립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3년 내에 안 나오면 구역 지정은 어떻게 돼요? 실효되잖아요. 그러니까 실효가 안 되기 위해서는 지금 지구단위 계획이라면 안 해도 지금 자연스럽게 지구단위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다 그 얘기잖아요. 계획이. 얘도 자연스럽게 이제 ing라는 표현 쓰는 겁니다. ing. 다섯 번째. 자, 기반 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된 이후에 몇 년 내에 얘기 나올 거예요. 몇 년 내에 1년 내에 설치계획이 나와야 돼요. 설치계획이 1년 내에 안 나오면 구역은 해제가 돼요. 다음날 아시겠죠? 얘도 지금 계획이 현재 지금 설치계획이 수립 중에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1, 2 없지만 3, 4, 5는 이렇게 ing가 있다. 진행형이다. 그 말이죠. 원칙은 같아요. 1번, 2번 나누면 원칙은 일단은 뭐든지 그래요. 심의 거쳐서 일단은 심의 거쳐서 정하는데 자, 허가 제한은요. 허가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국장도 들어가요. 도지사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한권자는 누구냐? 그걸 정리하면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한권자랑 허가권자는 동일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심의 거친다. 국장은 중앙 2개이고 나머지는 지방 2개 되겠죠. 심의 거쳐서 한 차례 1회 몇 년 이내? 3년 이내 기간 동안 제한시킨다.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최장 몇 년? 왜? 무조건 아무리 길어봤자 얘는 뭐야? 최장 3년밖에 안 되는 것이고 여기 3, 4, 5는 또 원칙 같아. 얘도 중앙지방 심의 거쳐서 이것도 한 차례 1회만 몇 년 내? 3년 이내인데 기간이 현재 좀 길어져 있는 거야. 아직까지도 3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진행형이네. 그것 때문에 플러스 뭐가 있다고? 연장인데 바로 이것도 한 번만 해. 한 번만. 1회 한 차례 1회만 연장이 가능한데 몇 년 이내까지? 2년 이내까지만 가능하다. 이내까지 뭘 가능하다? 연장 가능한데 단 전부 다 심의 거쳐서 했기 때문에 연장할 때 또 심의를 거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잘 봐요 이거요. 잘 봐요. 그래서 연장이라는 말 나올 때 분명히 거기 지문 속에 심의를 거친다는 표현이 나오면 틀리는 겁니다. 이미 했으니까 또 안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농문, 기, 관,
지기. 아시겠죠? 녹순문 지키는 기간지기. 농문 기간지기. 시작. 농문 기간지기. 뭐라고요? 농문 기간지기. 3, 4, 5는 최장 몇 년? 5년이죠. 농문 기간지기. 우리 옛날에 보면 녹순문 있잖아. 녹순문 로마 시대 때 녹순문 앞에서 딱 지키고 있잖아. 그죠? 누가? 기간지기가. 기간지기가 못 들어가게 지키고 있잖아요. 그가 들고 있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연장. 기간지기가 들고 있는 게 뭐라고요? 연장. 그래서 기간지기가 연장이 있는 거야. 아시겠죠? 연장. 지금 웃는 분은 누구야? 자, 허가 제한권자 했고요. 자, 이번에 제한 절차 및 해제 절차입니다. 기억, 국장은 중앙도계비 심의를, 시도 등등은 지방도계비 심의를. 그리고 2번 니은 제한권자가 국장 또는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중앙 또는 지방도계비 심의 전에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디귿 제한하려면 당연히 제한 지역, 제한 사유 등등을 미리 고시함으로써 알려줘야 된다. 리을 이제는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유가 없습니다. 남은 기간이 1년이 남아 있을지라도 그 1년 다 끝난 다음에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끝나기 전이라도 반드시 해제를 해야 한다. 의무적이죠. 3번 제한 지역, 그죠? 4번 제한 기간 나오죠? 기억, 심의 거쳐 한 차례 1회 3년 이내. 니은 제한 대상 지역에 거기요 디귿, 리을, 미음을 3번, 4번, 5번 바꾸시다. 내가 박스 안에를 내가 바꾸면서 이걸 못 바꿨어요. 박스 안에 1, 2, 3, 4, 5죠. 그죠? 이것도 3, 4, 5로 바꿔주세요. 디귿, 리을, 미음을 3번, 4번, 5번으로. 여러분 눈에는 잘 안 보이죠? 3, 4, 5로. 즉 박스 안에 있는 3, 4, 5에 해당하는 지역은 심의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 2년 이내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가 있다. 그리고요 11번 인허가 등 의제인데 허가권자가 개발 행위에 대한 인허가 등에 관하여 미리 항상 인허가 의제는 관계행정기관장 뭐라고요? 협의하라. 협의하면 인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하는데 이때 협의할 때 20일 이내에는 의견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인허가 등을 받은 걸로 보는데 자 1번과 2번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인허가 등 해주는 그 거기에 국토법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은 걸로는 안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 인허가 등 의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건축 허가는. 근데 건축법 가서 건축법상 건축 허가 받으면 국토법상 개발행위 허가 받은 걸로는 봅니다. 그거 있어요. 이거 이제 헷갈리기 때문에 하나 적어놓은 겁니다. 자, 넘깁니다. 자, 12번 준공검사 보겠습니다. 준공검사. 글쎄 오늘 뭐 다 못 뛰겠네. 개발팀은 다음 주에 되겠다. 그죠? 그죠? 너무 많이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자, 준공검사인데요. 준공검사권자가 누구냐?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입니다. 이때 건축물을 건축하고 공작물을 설치하고 토지 연결 변경하고 토속 채취할 때 전부 다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건물 짓고 난 다음에 설계 도면대로 똑바로 지었는가 설치했는가 토지 연결 변경 토속 채취 그죠?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계획대로 허가받은 내용대로 똑바로 했는가 다 보는 겁니다. 거기에 물건 적치 없잖아요. 토지 분할 없잖아요. 그것을 넣어서 갑니다. 토지 분할할 때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면 틀려요. 물건 적치 X, 토지 분할 X. 근데 두 개는 왜 없냐? 물건 적치할 때는 어떻게 물건을 법적으로 쌓아놨습니다. 야, 쌓아놓는 거 좀 삐뚤는데 그런 거 보는 것도 이상하고 토지 분할 줄 잘 껐나 못 껐나 줄이 삐뚤어? 그거 이상하잖아 보는 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적인 행위 아니잖아요. 토지 분할은. 그래서 물건 적시, 토지 분할은 준공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3번 준공검사 제외. 준공검사 받지 않습니다. 왜? 이미 받았기 때문이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에 대하여 이미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굳이 국토법상 준공검사를 받을 필요 없죠. 그 사용 승인이 결국 준공검사인데요. 뭐. 허가 위반. 너 왜 허가 안 받고 네 맘대로 행위했어요? 원상회복 명령. 말 안 들으면 행정대집행. 벌칙은 이걸로 안 끝내. 3년 3천입니다. 아시겠죠? 3년 3천. 14번 공공시설 등 기속인데, 자, 요거 지금 처음 보는 거죠? 설명 다 들으면 돼요. 기본서 있어요. 있는데 내가 지금 하려고 안 한 거예요. 여기서 또 나오는 것들이 한정되기 때문에 설명은 다 하고 내가 하라는 것만 하시면 돼요. 자, 공공시설 등의 기속인데, 귀속입니다. 자, 첫 번째 귀속 주체. 자, 여기 있었죠. 현재 개발행 허가의 시행자가 행정청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시에서 시청 건물 짓는다. 아니면 공공기관 건물 짓는 거 행정청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또 민간도 공공도 할 수 있어요. 자, 이럴 때 주체인데, 자, 위에 보세요.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죠. 첫 번째. 현재 시행자가 행정청일 때가 있고요. 두 번째 시행자가 비행정청일 때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자, 현재 시청 건물이든 도청 건물이든 간에 만약에 시청 건물을 뭐 도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구청 건물을 또 시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행정청이 공공기관 건물, 그 외에도 무슨 뭐 경찰서 건물도 있고 세무서 건물 많잖아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부산시에서 그런 공공기관 건물들을 부산시에서 만약에 한다 가져가자고요. 이렇게 구 건물을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면요. 종래 행정은요. 신축 건물은 새로. 왜요? 법률 조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새롭게 건물을 여기 새로. 얘는 뭐요? 종래 이렇게 표현해. 책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들어볼래요? 현재 오래된 구 건물에 일하기가 불편하고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도 오래되면 재건축하듯이 그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새롭게 짓게 되면은요, 구 건물을 관리하던 관리청이 그게 세무서가 되었던 경찰서 등간에 그들이 그대로 구 건물은 버려버리고 그대로 신축 건물로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구 건축물을 관리하는 청이잖아요. 그죠? 관리청에게 무상으로 똑같이 기속되는 겁니다. 이거 버려버리고 새로운 건물 다 이사 간다. 이 표현이 뭐냐? 관리청에 원래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그 건물에 있던 사람이 이사 가기 때문에 관리청에 똑같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종래 건물은 종전에 있는 건물은 행정청이 종래 그대로 그냥 가져갑니다. 아시겠죠? 가져가. 그럼 요거를 뭐 그대로 팔든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새롭게 건물을 찐 여기에 들어간 돈이 만약에 뭐 한 50억이다. 가령 50억이다. 50억이다. 종래 건물을 그대로 팔든 아파트 개발업자가 여기 아파트 지금 왜 그런 건물 다 시내에 있거든. 땅값 세거든요. 그러니까 그 달에게 이제 팝니다. 분명히 손해는 안 봅니다. 자, 50억인데 종래 건물을 팔아보니까 70억이 된 거야. 그러면
행정청은 20억 번 겁니다. 그거 가져가면 돼요. 수익금은요, 종래 건물 팔아낸 수익금은 그대로 그냥 가져가요. 이렇게 가져갑니다. 다만 가지고 있다가 도시 군계획 사업할 때만 그 수익금을 사용합니다. 딴 사용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책 바이 책 3번 3번 1번 2번 3번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허가받은 자는 그에게 기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은 도시공계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 안 된다. 도시공계사업 목적에만 사용을 해야 한다. 그 뜻이에요. 문제는 뭐냐? 현재 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입니다. 아닌 경우예요. 토주공이에요. 지방공사예요. 심지어 민간 건설업자예요. 그러면 얘도 새롭게 봐봐. 거기 밑에 아니죠. 얘도 새로 건축물 당연히 기존 공공기관 근무자들이 다 이상하는 건 똑같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얘도 관리청에 얘도 무상교섭돼요. 됩니다. 그 종전 건축물은요, 종래란 거고 얘는요, 용도가 폐지되는 거 이렇게 표현하면 얘는요. 자, 얘는 행정청에 무상 기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이게 뭐냐면은 마찬가지로 새롭게 진 건축물이 50억이다. 요거를 팔아버리니까 여차 찾아보니까 70억이다. 그럼요, 새롭게 건축할 때 들어갔던 개발행에 들어갔던 그 50억 있죠? 그 비용 범위 내에서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무상기속 아니에요. 20억은 토해내야 돼요. 아시겠죠? 나오잖아요. 봐요. 거기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허가받은 자에게 무상. 그죠? 무상으로 뭐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거 얘기야. 무상 기술이 아닙니다. 무상으로 기술되는 게 아닙니다. 양도할 수 있다. 무상으로. 그러니까 수익금, 이거 뭐죠? 피자 토해내야 아시겠죠? 못 가져가요. 자,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 자, 여러분들 거기에 행정청의 경우 있죠? 1번과 2번, 요거. 1번, 2번이죠? 얘만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하세요. 그것만 보세요, 그것만. 요거를 행정청이 아닌 경우라 바꿔냅니다. 아시겠죠? 그것만 좀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공시설의 귀속 시기는 언제냐? 언제 귀속되느냐? 그 얘기죠. 행정청은요, 보니까 개발행위가 끝나서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의 공공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세부 목록, 즉 세목을 통지한 날에 귀속되고요. 비행정청은 그냥 준공검사를 받으면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행정청은 언제요? 준공검사 받고 통지까지 해야 되고요. 얘는 뭐요? 통지한 날. 얘는 뭐요? 준공검사 받은 날. 요겁니다. 그래서 행통비준. 따라요. 행통비준.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요, 4번에 허가권자는 공공시설에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의 허가를 하려면 미리 공공시설에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당연하죠. 그 건물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의견도 안 물어보고 무조건 지으면 안 되겠지, 그죠? 예,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하고 더 쉽지만은 남깁시다. 너무나 또 많이 하면 여러분 피곤하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간에 항상 복습은 철저히. 오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